근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국가 센터에 속해 있는 실과서의 경우 우선 국장과 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총괄 질의 답변을 한 후 소관 실과서별로 보고를 받은 다음 서류 확인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 수장님들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와 의료원의 경우는 해당 부서인 농축산유통과와 보건소 질의 답변 후 따로 소관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 수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환경과장께서 불참하였으므로 환경과는 해당 부서 소관 보고시 별도로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는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서 김종필 부교수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에 국장, 센터소장 및 실과소장, 홍삼연구소장, 의료원장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종필 부교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안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가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진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진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부군수 김종필.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서 지난 제8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훈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부교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1호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국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 의회 구현과 국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도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80회 진안군 의회 제2차 정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 진안군과 제9대 진안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군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도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의 진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군민과 함께 공직자 모두가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차 정례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8대 의회, 제9대 의회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군정 질문 및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농업 분야, 복지, 환경, 관광 분야 등 군정 업무 전반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여러 분야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진한 결과 지난 국민들의 삶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총 72건의 군정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39건을 완료하고 2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적,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5건을 불가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대의회 의원님들께서는 현재까지 11건의 군정 질문을 주셨고 이 중 1건을 완료하고 10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군정 질문 중에 불가로 분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유재산 매각 방안과 관련한 사안, 두 번째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고 카드를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개선 사항, 세 번째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방법을 개선해서 지원 대상을 요소수 주입, 경유, 화물차까지 지원을 확대하자는 방안, 네 번째 농번기 휴일 및 공휴일에 보건지소를 운영하자는 확대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시장 친자 확인 지원 사업에 모근 채취를 축협에 위탁하는 방안 등 이상 5건입니다. 먼저 진안군 공유재산 매각 방안과 관련한 건입니다. 군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홍삼 스파, 홍삼빌,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를 매각해서 전문 경영인이 경영토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용도 폐지를 거쳐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때 매각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을 받아 형성된 재산들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을 일정 기간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홍삼 스파와 홍삼빌은 철근 콘크리트로서 40년,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는 목조 건물로 20년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당장은 매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관련 사업을 일원화해서 통합카드로 운영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에게 교통카드, 목욕권, 이미용권 등 다양한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일원화하고 카드화하여 통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별 지원 대상이라든지 적용 지역이라든지 시기, 금액 이 각각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카드를 운영하는 국가 시책에 따라 여러 부처로 다양하게 카드의 존재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이걸 전반적으로 통합하는 데는 많은 구축 비용과 또한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관리비 비용이 추가로 투여됨을 판단하였습니다. 통합 관리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 과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앞으로 저희가 고심해서 장기적으로는 통합에 가까울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LPG 차량 신차 구입 지원 방법 개선으로
지원 대상을 요소수 지입하는 경유 화물차까지 확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에 따라 관련 사항을 2020년도 7월에 해당 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환경부의 일관된 방침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경유차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 정책적 방향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환경부의 정책 방향, 동향 등을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번기 휴일 및 공휴일 보건지소를 운영 확대하자는 방안입니다. 현재 보건지소의 경우 내과 공중보건의사 1명,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진료소장 1명이 최소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진료를 할 경우 지방보건법 복무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일에 대체 휴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평일 정규시간 업무 공백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운영 시스템이 악화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 분야도 앞으로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시장 친자 확인 지원 사업의 모근 채취를 축협에 위탁해서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건도 우리가 무진장 축협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현재 무진장 축협이 현장 직원이 3명에서 4명 정도로 이 세 분이서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농가의 모근을 채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위탁이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요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진장 축협 측과 인력 확충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대5의 의원님들께서 총 42건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중 28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5분 발언과 군정 질문을 분류해서 추진 불가와 추진 중 완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군정에 앞으로 담아야 할 방향과 정책적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불가라고 보지 않고 최대한 장기적 관점에서라도 최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다소 분류에 있어서 저희가 분류를 완료라든지 추진 중으로 했으나 의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또한 합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신 군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군정 질문과 5분 발언으로 군정 현안에 대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는 계기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기원하며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이게 지금 완료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2025년 발언 내용 중에서 개발행위 운영 방안에 관한 장기적인 관점 대책만을 주문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이후로 아무런 예. 대책과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예.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예. 부탁드립니다. 개발행위를 확대하자는 측과 또 보존의 의견이 팽배하게 양쪽의 의견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기준을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뒤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은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때그때 저희 진안군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들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그런 그 사항들은 보완해 나갔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그때 비록 이 현재는 완료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5분 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검토를 중장기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어차피 각 실과 소별로 보고를 받을 때에 그때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답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 보고는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필 부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홍보실과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상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8대 의회에서 지적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공통부분 총괄 및 기획홍보실 소관 분정질문 후속조치 5분 자유발언 현지방문 지적사항 처리 결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 및 추진계획 2021년 22년 의회 민원 이송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순이며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와 상관없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실과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2월의 최소화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2월액은 700억 940만 7천원으로 명시 2월액 418억 9,627만 5천원이며 사고 2월액 281억 1,323만 2천원입니다. 2019년도 총 2월액은 795억 7,975만원으로 명시 2월액 446억 7,035만 9천원, 사고 2월액 349억 939만 1천원입니다. 2020년도 총괄 2월액은 645억 5,429만원으로 명시 2월액 289억 7,798만 2천원이며 사고 2월액 345억 2,223만 5천원이며 계속비 2월액은 5억 5,407만 3천원입니다. 2021년도 총 2월액은 682억 4,658만원으로 명시 2월에 281억 2,850만 9천원, 사고 2월액 326억 891만 3천원, 계속비 2월액 75억 915만 8천원입니다. 작년연도 집행 가능 예산을 편성하고 연도 중 집행 불가 사업은 추경의 집행 가능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 관리를 통해 2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반납액은 34억 8,402만원으로 국비 21억 1,586만원, 도비 13억 6,826만원이며 2019년도 총 반납액은 35억 7,514만원으로 국비 23억 3,462만원, 도비 12억 4,052만원입니다. 2020년도 총 반납액은 39억 3,648만원으로 국비 26억 5,923만원, 도비 12억 7,725만원이며
2021년도 총 반납액은 42억 4,671만 원으로 국비 25억 8,587만 원, 도비 16억 6,084만 원입니다. 향후 철저한 수요 예측과 실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과 신속한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업 접기 추진으로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를 마치고요. 자료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하고 18쪽에서 진안군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 정책 및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입 유공기관단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 장려금의 경우 지급 대상자 확대를 위해 거주기간 요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였으며 초혼 가정에만 지급하던 결혼 장려금을 재혼 가정과 다문화 가정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 유도 및 정규 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생활인구 주소받기 릴레이 협약 체계를 통해 진안군 생활인구 인구 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개방형 감사관 도입 검토와 관련입니다. 감사관은 종합적인 업무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수반될 때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위로 타 시군의 경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에서 개방형 감사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내부 직원으로만 임명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직급 및 처우 등의 문제, 임용 가능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취지에 맞는 전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감사기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업무 연찬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5쪽, 9쪽, 14쪽입니다. 공약사업의 추진 관리와 교부세 재원 절감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과정 등에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모아 작성한 공약은 주관부서가 사업성을 검토하고 실행계획을 작성해 공약 이행평가 국민 배심원단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실행계획을 확정 추진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 복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정책 여건의 변화, 국민 여론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가 실천 계획의 수정 보완 변경을 신청하고 국민 배심원단의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의결로 공약을 수정 또는 폐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 배심원단이 공약상의 적정성과 추진 정도, 사업비 확보 및 계획 대비 집행률 등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반기별로 실행함으로써 국민 의견이 반영된 효율적인 사업으로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하반기 공약 사업비는 전체 477억 원 중 194억 원을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하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전체 7,805억 원 중 4,473억 원을 국도비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외부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쪽과 8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총 잉여금은 2018년도 924억 원, 2019년도 1172억 원, 2020년도 978억 원, 2021년도 983억 원이며 이는 대규모 사업의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과 집행 잔액 발생 등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기간, 사전 절차 완료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하겠으며 집행 불가 사유 발생 시 추경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독려하여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국내외 자매 도시화의 활발한 상호 교류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군과 자매 5호 도시를 맺고 있는 곳은 국내에서는 서울 광동구, 은평구, 인천 동구 등 6곳입니다. 국외에서는 일본 아야정, 중국 환인영, 상락시 3곳입니다. 국내
자매 5호 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위하여 자매 도시별 축제 참여, 농특산물 홈페이지 홍보 확대, 보호물품 전달 등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자매교련 도시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교류 경우는 국외 정세에 의하여 중국은 2017년, 일본은 2019년부터 잠정적으로 교류 활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야정의 경우는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에 단체장 비대면 관대면을 개최하였고 2022년에 지난 홍삼축제의 초청장 발송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5호 자매도시 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5호 관계를 강화하고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9쪽, 23쪽입니다. 수련기관 관리 철저 및 자체 감사를 통한 지도감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자는 지적입니다. 출자 출연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운영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여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6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던 감사를 2년으로 단축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1년 홍삼연구소 자체 감사를 통해 각종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고 특히 재정상 조치로 25억 원의 출연금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추후 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경영 개선 계획 수립 및 조치 결과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출연기관의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17쪽입니다. 신속집행 부작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각종 보조금을 축소하여 2020년 상반기부터 올해까지 관내업체의 계약이 97%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상반기 집행률이 약 60%, 하반기 집행률이 80% 이상이었으며 올해 상반기는 51.9%, 하반기 10월 기준 55.9%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 추진 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군 실정에 맞는 적기 집행을 추진하고 상하반기 균형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구시일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서장을 통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지적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하면 예산부서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 상정에 앞서 사전 실무심사를 실시하고 부서 의견을 청취해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재원 조달 가능성, 사업비 산정 및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전 실무자료를 배부해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심사평가 결과 반영 확인 등 결과에 대한 사업평가, 투자사업 이력관리로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마이산 회공원천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및 처리 방안 마련입니다. 2020년 3월 마이산 회공원천 산지 복구비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이산 회공원천 부상금 청구소에서 마이산 회공원천 관광지 토지구획 정리조합이 서울보증보험회사에 패소함에 따라 군산림과는 18억 원의 산지 복구비를 반환하였고 도농업정책과는 29억 원의 농지전용 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추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재착공할 때 산지전용 허가를 통해 산지 복구비를 예치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자료 15쪽 국비사업 공모 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자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신청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의회와 사전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공모 전
공모 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사업 추진이 미진한 경우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여 피드백을 실시하자는 지적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이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당 사업이 발생할 경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진안고원 책자의 주요 관광지 누락, 8경 8품 8매에 대한 재정기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진안고원 여행 책자 제작 시 만덕산 성지, 만덕산, 풍열냉천, 주요 농특산물 등을 수정 보완하여 제작 발표 완료하였고 8경 8품 8미의 재정비를 위해 지난 4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결과 8경 8품 8미의 재선정보다 시대적 흐름, 관광객의 감성에 맞춰 계절별, 품목별로 인터넷, SNS 등 검색 키워드 중심의 홍보 방향을 설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기별, 계절별로 홈페이지 및 SNS 등의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진안군의 먹거리, 볼거리, 특산품 판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체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과 재발 사례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관리에 대하여 공공감사법 제23조 및 공무원 징계 규칙에 맞게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연간 감사계획 공부 시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지적 사례를 정리하여 배포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류가 없도록 사퇴하자는 지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철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서 오류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조입니다. 개최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세종사무소 운영 정착 지원입니다. 2021년 1월 개소한 세종사무소는 현재 행정 6국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중앙부처 국회의 정책 동향 보고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사무소를 통하여 새정부 정책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가예산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핵심 인맥과 친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기본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 방안 및 투자 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아이디어 공모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인구활력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기금 투자 계획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투자 계획에 따라 올 8월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이 완료되어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오룡제 터널화 사업 추진 적극 대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26호선 완주건 소양면 신월리부터 진안군 북이면 봉안리에 이어지는 3km 구간에 터널 및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68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에타 평가에 미반영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재부 에타 기준액이 현재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규제위에 결의 중인 상태입니다. 소태정 터널 사업 반영을 위하여 완주, 상수, 무주 등 인접시군과 연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드론과 관련된 공모사업 대응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론 관련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1년 5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드론 실증 도시 구축이 선정되었으며 2021년 10월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한
드론 상설 실기 시험장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11월에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행정에 접목 가능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드론 공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 사업인 드론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 군정질문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6쪽 인구 감소에 대비한 진안군 인구 및 청년 정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인구 유출에 따라 인구 감소 현안 해결을 위한 전 부서 공동 협업체계 구축과 4대 분야 37개 단위사업 인구시책 중점 사업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할 인구 감소 대응 장기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인구시책 발굴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신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진안군의 국가예산 현황 및 국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2022년도 국가예산으로 진안군 농촌협약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 이용지역 정비사업, 연장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신규사업 41건의 총사업비 1,220원을 확보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진안군 명품 홍삼 지축화단지 조성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불양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34건의 총사업비 3,6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2023년 정부 예산안 국회 단계 심의에 세종 사무소와 긴밀히 공조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2024-2025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공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드론 산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고도화와 상용화가 가능한 사업과 신규 사업을 접목하고 공모 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 등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 소멸과 청년 관련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아이디어 공모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인구활력 추진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기금 투자 기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투자 계획에 따라 올 12월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사전 절차 이행 후 정리 추경 반영 및 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며 2024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신속 집행 문제점에 대한 보안 개선 및 제도 폐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 집행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광역에서 적극 추진 독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 추진 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 실정에 맞는 적기 집행을 추진하고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서장을 통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행정행위 시 적극행정 촉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적극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및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직 내 적극적인 행정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촉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안군은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 중 하나로 지정이 되어 지방소멸 대응기금 100원, 국고보조사업 우대 등의 행재정적 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과 연계하여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안군 인구 감소 대응 계획 수립과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시책에 맞는 사업 구상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가 예산과 연계한 부서별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제8대 현지방문 지적사항 처리 결과 제8대 의원발의 조례안 재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및 추진계획,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 서류 조치 현황 이상 3개 항목은 기획홍보실 소관 해당 업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괄보고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제8대 의회 행정사무관 지적사항 처리 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홍삼연구소 감사 결과, 21년도 감사 결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 이 계속적인 어떤 감사 결과에 대해서 네. 신문상, 행정상 조치들이 계속 중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뒤에 나올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 네, 이런 점들을 단기간에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보시면 징계도 있고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체계화가 아직도 좀 미흡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재정상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비를 갖다가 적립을 해서 예산 편성도 없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적립해서 그냥 당하는 사례도 발견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하여튼 저희는 기존에 3년마다 감사를 했었는데 하여튼 2년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라도 하려고 생각 중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11페이지에 여기 수의계약건이 계속 나와요. 예. 근데 수의계약은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묻자고 하는 것은 그 하도급은 과연 얼마큼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는가? 제가 그 사항은 저쪽 재무과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우리 그 관내 업체에서 거의 그 98%, 97%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대부분 입찰권은 큰 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재무과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들이 페이지 말씀 주세요. 페이지 15페이지요. 저희들 보면 부서별로 해서 신축 공모사업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거 어차피 군비가 이게 매칭되는 부분이라서 신중을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겠지만은 사전에 또 의의들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 뒷받침을 해주고
뭐 앞다투어서 벗어나다 이렇게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69쪽에 한 가지 보면 세종 사무실 사무소 유치 좀 활동하고 있죠, 그게? 예. 그래서 이게 세종 사무소에서 국가예산 전담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국가예산 확보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네.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이게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세종 사무소 운영은 202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여러 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근무지는 세종특별자치시 그 자치회관 402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기존의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인맥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국회에서 무슨 단계를 거치며 어떤 상황이 가 있는가 이런 상황을 갖다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그 세종사무소를 운영한 결과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중앙부처 방문, 국회 방문 굉장히 그 인맥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직원 한 사람이 거기에 나가 있는 것이 국가예산 확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맥이 이제 필요한 거죠. 사실 인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가지고 부족하면 두 사람을 배치를 해서 더 많은 폭포를 활동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하여튼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없으신가요? 예, 통창 여기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호 의원입니다. 25쪽에 보면 드론 특별 자율구역 공모 신청을 11월 중에 하기로 되어 있네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론 산업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좀 하기 위해서 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 드론 산업이 지금 국토부 산하에서 현재 그 드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지자체 이렇게 시작된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2021년도에 실증도시 구축 공모에 선정이 됐고 시험장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그 외에도 특별 자유화구역 공모를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11월쯤. 그러니까 어떤 국가 공모 사업에 신청할 때는 세부적인 플랜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이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으로 육성이 꼭 필요한 거냐에 판단이 따른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드론은 지금 IT 산업하고 같이 AI 산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발전해 가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드론 뭐 축구 경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전반적으로 드론 산업이 우리가 해야 될 건가 정책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서 인구 늘리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위원회에서 보면 인구 늘리기 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정책을 입안해서 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 어떤 절차로 인해서 그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위원회도 있으면 확실하게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가 금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는 그 인구 늘리기 시책을 발굴하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그 인구 감소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 특별 지원법에서도 또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 관리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류 없도록 작성이라는 그런 내용의 지적을 받았고 또 우리 그 시장님께서 오류 없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받고 수정만 한 4-5차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공부를 이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실 텐데 너무 이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수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은 저희도 혼돈이 되고 또 집중해서 자료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실장 어떻게 좀 조치를 해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예, 해마다 나오는 상황인데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실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수정이 안 된 몇 개의 실과서들은 그런 자료까지 제가 좀 또 확인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그 각각의 실과서별로 보통 그 자료들이 좀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실장님 그 좀 실과별로 좀 구분이 되어서 그러니까 기획공부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준비를 하셨는데 실과서별로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도 구분을 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각각의 실과서별로 표지라도 좀 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과에 맞는 양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자율성을 주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입 장려금 및 전입 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속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14개 시군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한번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전입할 때 우리 군은 쓰레기 봉투를 1인 20리터 몇 매를 주고 있는 거예요. 5매. 그 다음에 2인 이상에서 10매를 주고 있어요. 제가 면장할 때 보니까 이걸 주니까 너무나 뭐랄까 성의 없다고 그럴까 어쩔까 하여간 그분들이 에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뭐냐 그거예요. 근데 다른 데 보니까 다 10매 이상이네요. 전부 다. 우리만 5매. 우리만.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다른 데보다 좀 더 주든지 적어도 다른 시군 정도 수준은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하고 조금 결이 다르지만 우리 귀농귀촌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떠나는 이유가 조건이 다른 시군보다 여건이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이 조금 어차피 예산 세우는 부서니까 이 부분을 좀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여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그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국내 자매도시와 활발한 상위도로 활성화 있어요. 지금 보면 아마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정도 예를 들면 우리 자매결연 맺은 그 지자체하 그 구청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라든지 뭐 강동구청 외나 우리 지난 국민의 나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교류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아마 그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현실이 그렇죠. 이제 저 본인은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되게 이제 자매결연 단체가 대도시 지역이잖아요. 그분들 그 적어도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 뭐 단체가 있잖아요. 그걸 따지면 뭐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관 사회단체가 많은데
그분들이 우리 적어도 여름철이나 그럴 때 네. 우리 진안군에 와서 워크숍을 하든 무엇을 하든 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희는 지금 가장 그 고향사랑 기부금 성패가 자매 결혼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관련 그 담당자들 워크숍을 지난해 개최하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고요. 또 지금 자매결연 단체는 최대한 좀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기존 자매결연이 된 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요. 어떤 실무 협의를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 자매결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령제 이게 지금 특히 우리 북인면이 가장 가깝다 보니까 24페이지요. 24페이지. 보령제 터널. 예. 가깝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한참 그 작년 재작년인가요? 보령제 그 뭐 예산을 그때 얼마 서 있을 때 용역비가 서 있을 때 추진되는 걸 보고 이런 어떤 사람이 이런 분이 있냐면 거기 소태정에 가면 단계장이 있어요. 예. 현대화 시설이 아닌 옛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으로 터널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급작스럽게 이제 매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고. 예, 예. 하고 이제 그 사람 접하고 지금은 아예 거기다 지금 사육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약간 이제 어떻게 말하면 부동산 투기랄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뭐 그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소태정 분들이나 그분 특히 그쪽에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죠? 현재 50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부분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그 김태흠 의원하고 홍성욱 의원 등 이분들이 그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고요. 현재 국회 기재위에서 결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용역비가 500 얼마가 서 있다가 지금 그까지 완전히 삭감돼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물건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쓰레기 봉투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이장 볼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주고 하는 건 저도 이해를 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진안군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한 번도 쓰레기 봉투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때도 그 건의를 드렸더니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 어쨌든 뭐 선출직 그 공무원 그 군수님이나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못 준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찾으면 있잖아요. 우리 용담 수질 뭐 개선을 위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진안 산천에 뭐 깨끗한 진안 이렇게 해서 방법은 찾으면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쓰레기 봉투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데 내내 진안에서 평생 살고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 한 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도 좀 방법을 찾아서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조례에서 정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준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환경과 한번 논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선거법 저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부터 29페이지까지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정지물 때 지역소멸과 관련한 우리 청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위원회에 지금 청년을 10% 이상 구성을 해주실 것을 제가 강력히 촉구를 드렸고
그럼에도 그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지금 청년 위원이 지금 소속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후에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이원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7인 이내로 하다 보니까 좀 은신의 폭이 좀 좁았는데요. 하여튼 다음번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에 그 실과성 각동위원회 현황에서 보면요. 각 위원회 구성은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전문적인 식견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이나 공직자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서별의 위원회별 구성 인원이 인원별, 직업, 재임기간 등 전문 분야 등이 명시로 이렇게 추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세밀하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이건 앞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포괄적으로 해놔야만이 위원회 목적에 맞게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명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1년도하고 22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5,940만 원으로 그 일률적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이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이 몇 건이 생길 것인가 이게 뭐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단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말씀대로 우리가 그래도 예측 불가인 예산이지만 그래도 전년도나 전체적인 평균의 그 예산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22년도 예산서의 편성목을 보면요. 소송 대리인 착수금으로 33만 원씩 18건 5,94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본 예산서요. 네, 그런데 20년도하고 21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 적극적 소송 대응에 대한 예산이 없거든요. 혹시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못 찾겠는데. 그 조직 개편 관련해서요.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요? 네. 그럼 이때도 법무감사팀은 감사법무팀은 기획홍보실 소관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행정지원과 업무 중에서요. 규제 개혁과 관련된 것만 이쪽 기획홍보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법무팀이 법무 규제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기존에 봤답니다. 그 업무가 감사팀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기존의 행정지원과에서 보던 업무를 기획홍보실로 이번에 직접 변하면서 넘어온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22년도부터는 그 기획홍보실로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불용액하고 연관이 되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확대 간부회의 자료에서 5페이지를 보면 10월 27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 현황이 6,270억 중에 3,810억을 집행해서 60.76%의 그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 아니요. 집행 적극적인 행정에서 예, 그게 신속 네, 집행입니다. 신속 예. 집행. 그러면은 지금 부서별 집행 실적을 보면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뭐 관광과, 환경과 등은 지금 평균 집행 60.76%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거의 41개 항목에 대해서 신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여성가족과 집행 실적은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이 자료는요, 여성가족하고 누락이 돼서 다시 수정해서 자료를 보완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여성가족과는? 집행 실적이? 예.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여러 가지 43개의 항목들로 이제 전체적인 취합을 해서 집행률을 평균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금년 말까지 각각의 부서별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신속 집행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60% 이상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하반기에 하는데 이 부분은 연말이 가야만 어느 정도 집행이 된다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좀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또 결국 2월 되거나 불용 처분이 될까봐 그 부분을 좀 염려를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각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굉장히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2억씩 이렇게 받고 했는데 하여튼 올해는 80% 이상 신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실과속 독려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진안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몇 번이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대해서는요, 2022년도에는 제한 건수가 53건이고요, 채택 건수가 20건입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은요, 제한 건수 71건이고 채택 건수가 2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마다 좀 그 주민 참여 예산에 관련한 주민의 의견이 조금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저희 통계자를 보면요, 2021년도에는 60건이 제한 건수고요, 2022년도에는 53건, 2023년도는 71건, 그래서 한 50에서 70건 사이로 이렇게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주민참여 그 예산위원회 자체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주민참여 예산의 그 홍보에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역사업 발주 현황 혹시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네. 지금 2020년부터 3개년 동안 그 용역사업 발주 현황을 보면 그 진안군 주요 업무 자체평가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그 수행 기간을 보면은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 2년을 했고 이번에 그 다른 기관에다가 그 지금 용역을 맡겼는데 혹시 그 특정 기관에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2021년도에는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다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사단법인 자치전략연구소 이렇게 했는데요. 두 군데에다 그
그 자체평가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특정 사유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은 그 업무의 연관성이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부터 해왔으면 어떤 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잡겠는데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그 한번 전체적으로 연구 용역 자료를 봐서 어떤 중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데이터를 마련을 할 것이고요. 또 2023년도에 가서는 어떤 방향이 좋은지 그때 한번 이렇게 심도 있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나 그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에서 좀 수행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 업무 그 자체 평가 연구 용역에 그 선정에 있어서 신중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업무 자체 평가 연구 용역이 혹시 다음 연도 그 업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전년도 행정 실적을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 행정의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그 업무 계획을 추진하는 데 참고로 사용을 하는 자료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용역 기간을 보면 대부분 3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그 용역 기간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언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3월달에 나온다는 그 이유에 나온다는 건데 업무에 참고를 해서 하는 시기가 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시기상으로 좀 안 맞는데요. 그 자체평가 연구 용역은 상반기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이 끝난 다음에 다음 연도 3월까지 해서 그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요. 6월까지 연구 용역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 사항까지는 반영이 가능한데 하반기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시기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기간을 저희가 조금 그 행정에 그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그 사용을 하는 활용을 하는 자료가 될 텐데 우리 자체적으로 기간을 조금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전년도를 평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에 다음 연도에 연구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한번 자료를 받고 하반기에 한번 받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총장 의원님. 중장비 및 미래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있죠. 3억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단기는 없습니까? 단기간. 중장기만 있고 단기간은 안 들어있어요. 단기 계획. 단기 계획은 없고요. 5개년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찌됐든 주민들과 전문가들 의견과 우리 공무원들에게 총괄 집계해서 만든 계획안이죠. 그러면 이 계획안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도 그렇고 실행계획도 그래서 좀 이 계획안대로 잘 돼서 우리 지난해 미래가 잘 뒷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임 군수님 때도 이 종합발전계획 세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 군수님 때도 지금 작년 12월이니까 그럼 불과
몇 년, 2, 3년 사이에 그죠? 예. 몇 년, 5년 이내인데 예. 장기 발전기 또 세워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은 왜 자꾸 종합발전계획이 내용이 변경돼서 그러나요? 일단 비교 평가 해보셨어요? 비교 평가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네. 좀 잘 해주셔서 실행 계획이 좀 잘 반영돼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네, 하시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밖에서 제가 듣기에 예. 전주 김천 간 그 기차 예. 예, 그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걸 또 이렇게 그 지금 인구 소멸이라든가 이런 방면에 봤을 때 네. 그 전주하고 김천 간 기차 연결이 되면 네. 뭐 굉장히 그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 우리 지난번에도 굉장히 유리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추진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제가 아는 바로는 무진장 이쪽으로 해서 협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주 김천간 철도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 여기 진안을 거쳐가냐 장소를 거쳐가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한번 진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진장에 연대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갑 의원님 질의 주관입니다. 어차피 기획실에서 이제 저희 관광 홍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진안을 상징하고 관광지를 상징하는 입간판들이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좀 노후된 것은 재정비를 할 것이고 예. 좀 그래도 좀 먼지가 많이 타고 그러면 좀 산뜻하지 않잖아요. 이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예. 진안을 찾는 내용들이 좀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없으신가요? 네. 69페이지 세종사무소 그건 아까 기획공실 시장님 설명을 줬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쪽에 좀 혹시 88페이지 금융주의시적 개발은 연구 용역비 사용 현황 거기에서 좀 혹시 짚을 부분이 있으시나요? 네, 9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군 홍보 예산이 집행 내역을 보면 그 예산안이 총 24억이고 현재 16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네. 기획 홍보실의 홍보비가 가장 많은 11억 7천만 원인데 홍보 매체를 보면 신문과 방송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 실과별로 보면은 신문과 방송 매체보다는 책자나 홍보 물품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업무의 특성상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문과 방송 매체를 활용한 예산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통합 운영하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각 실과마다 체제 현실이 서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하고 방송, 인터넷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통합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신문이나 그 방송 매체 같은 거는 통합적인 좀 관리 운영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타 집행 내역을 보면 104건의 사업 지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매체를 이용한 홍보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집행하는 사항은요, 맵핀 광고하고 스포츠 마케팅, 5개 광고, 버스라든가 지하철 광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으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매체를 활용한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광고.
예, 이거는 그 농축산 유통과에서 그 지하철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큰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농축산 유통과에서 하는 부분도 그냥 각 과에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예, 시스템은요?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또 통합 운영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93페이지 자체 감사 지적사항 음면도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풍선연구소 내용을 보면 제출된 부분이 대부분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예산 사용 시 급여나 수당을 친설하게 될 경우 사전 협의가 안 됐다면 연구소 마음대로 결정하고 관리부서에서 나중에 확인하는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과 수익금을 누락시키는 것은 예산을 임의대로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생각되고 출연기관의 세출 자력이 발생하면 신세계 잉여금을 어떻게 편성해서 사용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집행을 작성해서 적정하게 명확하게 감사하는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옹삼 연구소에 대해서 그 세밀히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에 자력적으로 이용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 조치를 한 바도 있고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여튼 항시 감사 체계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면의 위주로 이렇게 실시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혹시 본적 뭐 이렇게 효과서에 대한 감사는 뭐 실시하지 않고 이렇게 음면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서 실과소 감사도 일상감사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실과소에 대해서는 그 도에서 종합감사가 2년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음면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이제 또 이 부분은 진안군 감사팀에서 법무감사팀에서 음면을 감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한 지적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대통령 공약 중에 그 보면은 우리 지난해 해당되는 게 지리산 무진장 휴양 관광벨트 해서 총 3,884억 원의 그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그 공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좀 추진이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기사에 의하면 문체부는 웰리스 사업 등의 전북 도화, 무주, 진안, 장수 등 해당 지자체의 세부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우리 지리산 무진장 휴양관광 벨트 관련해서 대통령 그 공약사항 중에 우리 군에서 좀 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책 사업으로 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지도권 친환경 산림보원 조성 사업에 2,627억 원의 지도권 조성 사업에 2,627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관광 특구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지도권 친환경 산림보원 조성 사업이라고 보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 대구면 노천이 그 산 1번지에 그 대관령 같은 어떤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은 그 사업을 잘 알고 있고요. 예. 그 산업관광 특구 사업을 아까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정책과에서 현재 그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관광과에 관련 업무를 좀 확인을 하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약사항 중에 그 무진장, 그 관광 휴양 벨트 그 공약사항이 있는데, 실은 본 의원도 앞으로 이제 관광 산업을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진안뿐만이 아니라 무주 진안 장수 또 넓게는 뭐 남원이라든지 그렇게 좀 권역별 관광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뭐 지자체마다 다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요. 협력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진안 고원이라는 명칭이 무진장 인순남 지역을 진안 고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부 산업권 지역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정치권이나 제도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사에도 예. 지자체별로 세부 사업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예. 지적을 했다는 예.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와서 혹시나 뭐 각각의 지자체별로 따로 그런 그 계획 같은 거를 수립을 해서 또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의지들이 있는지 예. 좀 그런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친환경 산림 보건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인접권이 장수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서로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가유산 확보를 위해서는 인접 시군과 연대해서 가는 부분이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시설 이용권이 36.9%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설문 결과도 있고 기부금 활용 계획도 여기 좀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관계 인구, 연계활동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자꾸 줄으니까 그 우리가 보육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보육 지원책이라든가 어린이들 그 무상 의료라든가 좀 그런 쪽에도 우리 이 돈을 활용을 하면 인구 늘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운영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세출에 대해서는 적립으로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부터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니 기금운영 계획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안정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 공무실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